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34번 빈칸추로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재생 가능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숨겨진 화석 연료 비용이 발생한다. 즉,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화석 연료를 발생시키게 되는,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헤인버그 교수님인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리처드 헤인버그, 자, 미국의 이제 저널리스트, 뭐 언론인이자 이제 교수님인 걸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나오던데, 그분께서 argues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용하는 내용으로 출발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용하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글쓴이가 반박하거나. 근데 이 글은 끝까지 여기 리처드 헤인버그 교수님의 얘기를 교수님, 어쨌든 언론인 요분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인용한 내용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금가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자, in ing작이 되면 뭐뭐 하는데, 뭐뭐 할 때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n building, 뭔가를 건설할 때, 건설하는 데 있어서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인프라들을,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제반 시설인데, 우리가 보통 제반 시설이라고 하죠. 그냥 인프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즉 뭐 하기 위해? To stop global warming. 여기까지 좋아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데 뭐 태양광 패널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풍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렇게 어떤 날개들도, 터빈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we are actually, 우린 사실은 involved in, 어디에 관여, 포함하고 있는 건데, one of the greatest change project,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에너지 전환 시점들을 보면, 그러니까 화석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그 전환기의 대표적인 어떤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뭔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 증기기관으로 뭔가 대표되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 최근 100년 사이에 가장 큰 전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계속합니다. 그럼 in addition to인데 이 표현도 좀 하나 조심할게요. 약간 사소한 차이인데, 그냥 in addition은 게다가예요. 근데 in addition to A, B 하게 되면 이때 to가 이제 전치사 to가 돼서 이렇게 반드시 명사를 끌고 와서 이 A 하는 것 이외에도 이 A 하는 거에 더해서 B 하다예요. 구별되나요? 다시 한번, 그냥 in addition 하게 되면 얘는 in addition하고 컴마 찍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는 구조인데, in addition to 하게 되면 이 A라는 것 이외에도 B 하다라는 겁니다. 즉 태양광 패널과 판때기들과 wind turbines, 아까 얘기했던 이 풍력 터빈들 이외에도 이거 설치하는데도 이미 쟤네들을 제작하는데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we have to build an alternative transport infrastructure.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대안적인 운송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가는 뭐 이제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그럼 farming procedures, 그렇죠? 농업 절차들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체계로. 그리고 industrial processes, 자, 다른 산업적 과정들, 이런 모든 제반 시설들을 통째로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 비용이 더 들고, 또 비용이 떠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산화탄소 발출이 되겠죠. This transformation, 이러한 변화는 cannot happen,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fossil fuels, 화석연료 없이는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와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해되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가볍게 넘어왔는데, 방금 한 문장이 형광펜에 빠졌네요.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이제 이건 뭐 상식적인 게 아니라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주제입니다. 형광펜. 토픽 센텐스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늘. 이건 언제나 기본값이에요. 예를 들어, production of concrete structures and steel elements까지. 이제 이 문장 구조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일단 해석하고 나서 얘기할까요? 여기 이 require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동사인데 미리 한번 살짝 문을 띄워볼까요?
여기 production 여러분이 보기에 분명히 단수죠? 그럼 여기 동사 s가 왜 안 붙었을까요? 잠깐 궁금해하시고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리고 이 steel, 그러니까 강철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철로 된 이런 구성 요소들, 방금 터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콘크리트 구설물도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 제반 시설 자체는 다시 역설적이게도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의 그런 생산이 주어 require amounts of energy,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로 하는데 어떤 에너지냐면 that is only possible, 오직 가능한 to produce with fossil energy, 아까 얘기했던 화석 연료와 함께 생산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만 가능해지는 그러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이 구조가 수일치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이걸 천천히 뜯어서 보면, 이게 엔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천천히 뜯어서 보면, 이 프로덕션을 A라고 보자고요. 그럼 프로덕션 of B, 그럼 이걸 주어로 보면 B의 A,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여기도 보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산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만 주어 자리에 나왔으면 당연히 단수죠. 근데 문제는 여기 and C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steel elements, 그러면 이 B와 C가 병렬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긴 보이진 않지만 뭐가 반복어구니까 생략한 거예요. A of가 반복어구니까 생략된 거죠. 즉 여기 steel element 앞에도 여기 있는 production of가 반복어구니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A가 아니라 A and A. 이거 A 프라임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를 A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즉 이 and를 중심으로 주어가 두 개. 그러면 이게 1번의 생산과 그리고 2번의 생산, 주어를 이렇게 본 겁니다. 글쓴이가. 이거 글쓴이 마음이죠. 이해됐죠? A와 그리고 B를 각각의 별개의 생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복수로 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S가 안 붙고, 아, 주어가 복수구나. 글쓴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논란의 여지인 게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A and A 프라임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건 글쓴이 마음이에요. 이걸 하나의 주어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단수로 보면 이때는 동사에 또 뭐가 붙겠어요? S로 붙겠죠. 이거 다 누구 마음인 거예요? 글쓴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여길 수일치 문제를 행여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면 이 본문을 외우라고 애들한테 강요한 꼴밖에 안 됩니다. 참 그래서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 이 글에서는 어찌됐건 글쓴이가 여기 프로덕션,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를 프로덕션이 생략된 걸로 보고 이 글쓴이가 이 주어를 복수로 봤구나. 그래서 이걸 동사 S 붙일 이유는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선생님 이거 뭐 그럼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A and B가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이걸 수일치를 사실 안 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내신은 늘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준비 잘 합시다. 알겠죠? 자, 내용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바로 이 문장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번에 이제 production of solar panels 하고 바로 여기 동사 S가 붙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주어가 여기 있는 이 production이 주어인 거예요. 당연히 단수니까 태양 패널들의 생산은 주어.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S 붙인 거죠. 비교되죠? requires 또 요구하는데, scarce 아주 희귀한, 희박한,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싼 광물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런 광물이 어떤 거냐면 must be evacuated. 이거 별표 치고 나왔던데 이게 발굴하다란 단어고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EX가 붙은 밖으로란 뜻이고, 이 cave, 여기다 E만 붙이면 cave죠? cave가 동굴이잖아요. 동굴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한자로 줄여보세요. 발굴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별표를 줬는데,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까지 생각하면 암기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반드시 발굴되어야만 하는 되게 희귀하면서도 값비싼
값비싼 광물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태양광 패널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에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뭐 다초 뉴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뜻 기억에 그 티베트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산하는데 뭐 인권 탄압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살짝 기사에서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이제 채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again 다시 한번 requiring the use of fossil fuels 참 역설적이죠.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를 또 쓰는 이해됐죠? 이걸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자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thus 그래서 하면서 여기 빈칸이 있던 문장 한 번 더 영광펜.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더 비교급 정해져 있는 수거 표현까지 왔고 이 글의 주제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형 한 문장을 낸다면 이 문장은 출제 가능성이 꽤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해 볼게요. The harder. 자, 비교급 뜻 알고 있나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는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 뒤에 거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는 계속 조심하시고 The harder we push toward the renewable energy system. 재생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그 체계로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더 harder, 더 강하게 그럴수록 더 faster, 더욱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We have to use fossil energy. 우리가 화석 연료를 더 빨리 사용해야만 합니다. For the construction process, 이 전체적인 건설, 설계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역설적인 거죠. This is not only expensive. 자, 우리 또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죠. 이것은 비쌀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한 an undermining factor. 자, undermining 하게 되면 이게 훼손시키다 이 뜻이 undermining. undermining, 훼손시키는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뭐에 대한? To cut global emissions.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구적인 emission, 배출은 이산화탄소 배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출을 줄이려는 우리의 그 노력에 대한 그런 훼손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거 참 역설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헤인버그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인용을 한 번 더 뒤에서 마무리해 주는 거죠. 갑니다. The cost of building this new energy infrastructure 하면서 the cost가 주어고 여기 is가 동사죠. 그 다음에 seldom 부정어니까 조심하시고요. 요 문장 이제 살짝 어려워 보이는데 살짝 큰 게 아니죠. 해석해보면 이 건설하는 것의 비용,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신재생 에너지의 구성,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의 비용은 is counted, is seldom counted, 거의 세워지지 않아요. 계산되지 않아요. In transition proposals, 이런 변환 어떤 제안에 있어서. 그래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꿉시다 하면서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만 해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뭐 20년, 30년, 40년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근데 역설적인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전환 제안에 있어서 거의 계산이 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tend to focus just on 단지 어디에만 집중을 하는 거냐면 에너지 공급의 어떤 요구사항들, 필요 조건들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 태양광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되고 이산화탄소, 탄소 발자국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변환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막대한 비용과 역설적인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예요. 되게 딱 꼬집는 이야기네요. 아주 좋았네요. 자, 그럼 전체적인 요약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헤인버그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변환이 요구하는데 heavy 그럼 뭐 무거운 이렇게 직역하지 말고 막대한 이렇게 번역할게요. 막대한 화석연료 사용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 건설에 있어서. 그러면서 making it costly 그걸 좀 꽤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고 undermining 뭔가 훼손시키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요. 그러면서 뭐 하면서 그러는 거냐면 그 proposal, 그 제안들이 ignoring such expenses, 그런 비용, 그런 대가, 전 대가라고 번역할게요. 그런 대가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래서 처음에 헤인버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인용한 내용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뒷받침하는 구조의 글이었고 되게 참신했어요. 소지가 괜찮았습니다. 나 중간에 그 require switch가 약간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이제 어법 문제 안 내면 좋겠는데 행여나 어법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다 하고 내실 수도 있으니까 본문에 정해진 대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됐죠?